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처참하게 체포됐고 저는 칼 들었다는 그 하나가 때문에 저는 좀 더 엄중하게 좀 처벌이 됐었어요. 그럼요. 칼을 버렸어야지. 그냥 칼 든 채로 그냥 빵 하고 잡힌 거예요? 근데 앞에 가던 놈 칼 버려 하면서 다 뛰는데 저는 왜 버리라고 하지? 했는데 왜 버리지? 아니 막 위에서 뭔가 내려오긴 하는데 그게 저희들하고 싸울 놈들인 줄 알았지 경찰인 줄 생각 못했지. 그러니까 칼 놓으라니까 말이 안 된 거죠. 야 씨, 그 들고 싸워야지 어떻게 내려오는데 이러고 있는데 뒤에 앞뒤로 막 걷어차는데 그때 팔이 많이 이게 비틀려져가지고 세게 비틀더라고요. 진짜 확 들고 팍 꼽더라고요. 뼈가 안 끊어진 게 진짜 다행이에요. 칼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딱 거기서 체포가 되네요. 네. 그러고 그 저기 경광등 반짝거리는 차 뒤에다가 확 넣었는데 오 진짜 거의 짐작 그 소포 짐작도 그렇게 넣진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근데 막 차가 막 돌 때마다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면서 가는데 그때 진짜 내 운명 어디까지 굴러가지? 열흘 만에. 네, 난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걸 상상도 못할 상황이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 1년 정도 산 것도 아니고 딱 열흘 만에 붙잡혀 나가는 심정이 어땠어요? 그때는 붙잡혀 나간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정신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어떨 때 뛴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망치겠다는 생각. 그게 중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깡패 형들이 그 무엄한 거에게 전도가 될 때가 있어요. 네.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IS가 그렇게 무엄하게 도전하는가 봐요. 그런 어린 애들을 대다가.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일단은 내가 뛰자. 단순해져요 사람이. 뭐 상관없고 어디 가든 어떤 상황이든 도망칠 구멍, 도망칠 시간, 타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항상 생각하고 있었죠. 참 뜻대로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연습 많이 해야지 그것도. 첫자가 어디 그거를 함부로 뛰어요. 몇 번을 좀 도전했던 그게 있던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첫 도전이 공항국 안에서 도망치려고 하다가 거기서 잘못된 거고요. 조사 다 끝나고 그러니까 조사실이라는 게 너무 많이 잡혀오니까 따로 조사실에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병실에서 아예 그 철제 의자 하나 놓고 그러니까 통방인데 여기 창문이죠. 네? 병실이 이게 침대예요. 그리고 침대 밖에 조사 그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이 아니고 그 의자 철제 의자 있고 그리고 저쪽에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구조인데 둘이 앉아 있었는데 경찰 공항국이라니까 탈북자도 있지만은 현지 일반 범죄자들도 와서 조사받은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 사람하고 둘이서 조사를 받고 족쇄 하나만 딱 채우고 이렇게 문 걸어놓고. 근데 제가 또 그때도 너무 나이보다 조금 더 아이처럼 보였어요. 어려 보였겠죠. 그러니까 좀 더 너슨한 거예요. 에이, 설마 얘가 그랬을까라고 하는. 좀 폭력적인 위험이 좀 남들보다는 좀 더 낮은 걸로 해가지고 저는 좀 더 느슨하게 그래서 웬간하면 족쇄도 되게 다 채웠겠는데 그냥 하나 철제에다 채워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무조건 튀려고 했었고 그때 항상 만단의 준비라는 거는 탈북할 때도 했는데 아시죠 우리 그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가 그때는 빛을 발휘했죠. 항상 거기 있는 거지. 내 마음속에. 그걸 항상 달고 있었어요? 아니 달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었던 게 아니고 팬티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 안 버리고 나는 딱 넘어오자마자 난 두만강 진짜 넘어오자마자 그 훔춘 어디 들어가서 항상 우린 초상화 달고 다니잖아요. 이동하는 순간 에이씨 난 갈 일이 없다 갖다 버렸어요 그냥. 근데 저는 왜 그랬는지 혹시나라는 생각이 들어갔을 때 면접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난 그래도 다른 나라에 갔지만 수령님만은 여기다 달고 있었다 이거? 면제부. 그리고 만약 북한으로 끌려가더라도 그 면제부로 뭔가를 용서를 받으려고요. 이게 잔머리 좋네. 잔머리 좋네. 머리 똑똑해. 네, 면제부로 항상 청인절 이상하고 이런 거를 팬티 안쪽에다가 그것도 하나 분실할까봐 2개씩 해가지고 철저하게 갔죠. 근데 그때 진짜 잔머리라는 게 살 잡고 나니까 별 잔머리가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오핀 생각이 났고 어릴 때 어찌 보면 1차 족쇄를 풀었던 경험은 진짜 어릴 때 친구하고 놀다가 자기 삼촌이 안전원 하던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족쇄 가지고 장난하다가 괜히 열쇠 없는 족쇄를 채워가지고 그걸 또 오핀으로 풀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풀었다기보다는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풀는지. 근데 그게 사람들은 모르지. 완전히 쪼르르 풀었다기보다는 손이 나올 정도로 풀면 풀리는 거예요. 그냥 이빨 몇 개만 풀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북한식 족쇄는 너무 클래식 그러니까 옛날 거. 그러니까 그게 시차가 맞물리는 거거든요. 딱딱딱 이렇게 맞물리고 열쇠 여는 것도 진짜 진짜 구식이에요. 근데 중국 족쇄는 또 달라요. 이게 시차가 맞물리는 건 똑같은데 이빨들이 다 맞물리는 건. 근데 그 열쇠를 여는 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 족쇄와는 다른데 북한 족쇄에도 좀 익숙이 됐었고 이빨을 맞물릴 때 그 핀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레일처럼 활용하는 그거는 원리는 같아요.
근데 김일성이 그 배지 뒤에 거를 이렇게 그게 또 짧아요. 그래서 그걸 떼가지고 폈어요. 이렇게 쫙쫙 펴서. 근데 그거 펼 때 끝까지 다 펴야지 이게 어느 정도 길이가 나와요. 근데 족쇄가 둥그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가 돼야지 이게 쑤셔놓거든요. 그리고 이게 손으로 넣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수철 힘이 너무 세가지고 맞아. 이빨을 원래 밀어서 박아야 되는데 그 핀만 잡고는 안 돼요. 그래서 김일성 초상화를 떼면 안 돼요. 맞아요. 초상화의 힘으로 그거를 힘으로 이렇게 꾹 눌러야지 이게 딱딱 채워지거든요. 야, 수련님 초상화가 그럴 때 또 용하게 쓰이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몇 개 풀어가지고 근데 그 몇 개 푸는 시간이 진짜 새벽 날이 푸름푸름 밝을 때 그거 몇 개를 풀었어요. 당황스럽지 안 되지.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돼요. 밤새 땐 빠질빠질 보면서 그 이빨 하나 딱 여는데 한 서너 시간. 그러니까 나중에 날이 푸름푸름한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날이 밝으면 안 돼. 이제 빨리 튀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뺏겨가지고 이렇게 뽑았죠. 뽑고 이 경찰들이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드렁드렁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이사이로 해가지고 얼마나 높은지 잘 몰라가지고 살짝 보니까 5층이었나 7층이었나 그렇게 높아요. 5층이면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문으로 다시 가서 조용조용 가가지고 문을 따는데 문이 안 열린 거죠. 바깥으로 채워버린 상황이더라고요. 열다가 안 열리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와 이러고 당황스러우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조심성이 없어지는 거지. 빨리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문에 그냥 머리가 팍 그냥 닿더라고요. 뒤에서 그냥 오늘 날라차게 하면서 온 거예요. 쾅쾅쾅 엄청나게 맞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씩씩거리면서 안 치더니 다시 쫙쫙 안 치더니 근데는 안 쳤는데 저 때문에 그 경찰이 옆에 있던 사람을 또 엄청나게 뭐 욕하더라고요. 네 옆에 있는데 왜 못 봤냐 이거예요. 제가 뛰는 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놈이 화가 난다고 너 때문에 나까지 그랬다고 또 옆에 있는 놈이 날 차는 거예요. 공안한테 맞고 옆에 놈한테 맞고. 옆에 놈은 이 갓나새끼 이 새끼만 하면서 막 차는데 저는 적세를 해놨는데 이게 차잖아요. 와 이게 적세는 고정됐잖아요. 몸은 비틀어지잖아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너무 고생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딱 잡히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편해져요? 약간 유체이탈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편안해지고 그냥 어떻게 될지는 이제는 그 끝을 갔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이제는, 결정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운명이 내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느낌이 그럴 때마다 와요. 그때는 그냥 가만히 또 맞고 그냥 아픈 고통뿐이죠. 육체적 고통.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그 뛰기 직전에 잡히기 전의 공포가요. 그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공포죠. 그때는 뭐 그냥 편하게 이래 맞고 저래 맞고 그런데 나중에 뭐 화가 좀 풀렸는지 이 새끼 너 어떻게 풀었냐 해가지고 피를 치니까 풀었더니 지들이 막 대보더니 하더니 한적들이 물어봐요. 한적 경찰관들이 뭐라 하니까 지들끼리 막 뭐라 해요. 그러더니 어디 가서 막 이러더니 핀을 뚝 뜯더니 다시 주더라고요. 그 핀 없는 김성이 그 대가리만 주면서 갖고 가. 갑자기 온순해지는 거예요. 여기 살짝 그거 동종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 경찰관들이 그다음부터 더 이상 때리지도 않고 하더니 니 얼마 배고프냐고 그래가지고 끄떡떡하니까 또 음식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형이 전과가 많아서 그 깡패 그놈의 새끼가 그래도 그놈 안 잡혔잖아. 근데 그 놈을 잡아야 되는데 경찰이 못 잡고 나중에 제가 엄마 지금 세비만 잡고 지금 나는 심판이지. 그러니까 지금 실제 핵심은 못 잡은 거예요 지금 경찰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밑에 놈들이 더 두드려 맞은 거죠 지금. 그치. 제가 그거 한 달 동안 제가 연길 감옥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는 그래도 빨리 조사 끝나고 감옥으로 이송됐고 조사를 늦게 받은 놈들이 그 다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심하게 받은 놈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게 형 튀어가지고 공안에 못 잡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걱정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체포되고 그럼 그 집도 다 압수수색 들어갔겠는데 오기 괜찮나?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을 점프해서 나중에 북한에 북송됐다가 다시 중국에 들어와서 들었던 이야기는 사연이 그 형이 우리가 체포되는 걸 보고 바로 집으로 튀어가지고 오기를 데리고 튀었대요. 튀고 안쪽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는데 경찰이 그놈만은 찾겠다고 엄청나게 뒤를 캤나 봐요. 그놈이 있을 만한 데를 항상 잠복 서구했는데 이 친구가 오기를 데리고 어디 안쪽에 아파트에서 숨어 지내다가 먹을 게 떨어졌는지 그 마트에 먹을 걸 사러 잠깐 내려왔는데 경찰이 잠복을 서다가 덮쳤대요. 경찰 넷이서 덮쳤는데 그걸 낫으로 혼자 사회제끼다가
경찰 몇 명을 이렇게 상해를 입혔대요. 그리고 도망치는데 경찰이 쓰러져가지고 총을 쐈는데 아마 그래서 쓰러졌나 봐요. 이렇게 다리를 맞췄나 그래요. 그래서 부상을 입히고 그래 체포됐대요. 그 과정에서 경찰을 아마 사망을 했나 봐요. 뭐 경찰 중에. 그래가지고 아마 중국 공안이 독이 엄청 오른 거죠. 자기 경찰을 죽이고 공권력을 지금 죽였는데 그 다음에 오기는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경찰은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갖다가 장충 감옥에 넣었고 그 다시 제가 북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시기쯤에 총살됐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중국 공안에 의해서. 그래서 씁쓸하죠. 나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어찌 보면 뭐 마귀가 거의 뭐 미친놈으로 돌변한 거죠. 그 미친놈으로 돌변한 것도 또 어찌 보면 좀 측은하다고 하기는 너무 좀 악당이긴 했지만 그 또한 어찌 보면 공화국이 만든 괴물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아마 됐고 북송됐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럼 열흘 만에 북송이 돼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본론 들어갈까요? 본론. 예.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좀 많이 맞으셨어요. 전 거기에 항상 관심이 많아요. 어느 만큼 때렸는지, 어느 만큼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근데 초반에 기선제압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탈출을 시도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맞았으면 뭐 좀 그런데 억울한데 뛸 생각을 안 했으면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오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때리는 거는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중국에서 맞은 것은. 근데 잡혔으면 항상 도망을 치려고 시도를 했었고 하니까 공안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제압을 하려고 폭력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거죠. 예. 그리고 연길 감옥에서 한 달 있었는데 솔직히 재밌었어요. 생활이. 그러니까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재밌었다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뭐부터 시켰다고? 옷을 홀딱 벗으라고 했다고 다 벗기죠. 난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쪽으로 생각했어요. 거기까지 딱 나왔을 때는. 근데 아니었어요. 위생이 철저해서요. 다 벗기고 쪽팔렸던 게 북한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족들도 또 위생이 안 좋은 사람들은 바로 옷 뺏겨가지고 이검사부터 하는 거죠. 이검사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죄명에 대한 신문이 들어가는 거죠. 님 뭐 때문에 들어왔니? 님 뭐 때문에 들어왔니? 그래서 그 죄명을 이야기를 했을 때 죄명에 따라서 벌칙이라든지 아니면 상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좀 지저분한 범죄로 취급하는 범죄가 따로 있고 그래도 조금 그렇죠. 그래 넌 어쩔 수 없다라고 봐주는 범죄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봐주는 범죄라기보다는 위대하게 보는 범죄가 있죠. 그래서 그 위대하게 보는 범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옥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를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옥 안의 논리라는 그 안에서는 감옥 안의 논리도 세상의 논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거기에도 윤리와 도덕이 좀 굴러가는 게 있어요. 들어가서 천대를 받는 죄목은 점도둑. 그러니까 도둑도 큰 도둑이 아니고 소도둑. 두 번째는 그 인신매매 하다가, 그러니까 뭐 사창가에 가서 하다가 뭔가 불법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너는 범죄자도 아니야 이놈아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범죄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식에서 가장 저질스럽고 낮고 이런 것들도 감옥에 들어가면 제일 낮게 보는 거죠. 좀 도둑 제일 그 찌질한 거. 네. 진짜 그건 감옥에 들어가서 찌질하게 엄청 그 대접을 받고요. 중국 감옥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로 보는 게 살인 그 위에 마약 유통 및 판매업자, 마약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걸 해서 내가 에 중독됐다고 하면 그렇게 또 높이 쳐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부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력의 어떤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경제력은 중국은 약에 대해서 너무 철저한 나라이기 때문에 맞아요. 국가에서 그렇게 삼엄하게 통제를 하는 그거를 갖다가 유통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높이 쳐주는 거죠. 범죄들, 멋진 놈들. 죽을 각오. 나 이거 죽었어라고 목숨 하나 두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뭘 이게 그런 것들을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경험했던 그 중국 감옥에서 감옥 안의 룰 자체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깡틀이라고 하죠. 북한 말로는 감방장이 될 수 있는 자동 승격될 수 있는 자격 조건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 그리고 그보다 더 그는 약 유통 및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특경범죄자들 그러니까 특경죄 그러니까 국가 돈을 횡령하거나 큰 돈을 횡령하거나 이런 것들을 특경죄로 보는데 그런 것들은 감옥에서도 존경을 받아요. 왜냐면 그만큼 돈을 많이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논리예요. 그럼 탈북해서 도강쟁이가 연길 감옥으로 들어가면
조선에서 왔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강쟁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중국 감옥의 룰 가지고 갖다 댈 범죄에 속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약간 조선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낮춰보긴 해요. 지금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좀 어린 부분이 있었고 도강쟁이가 그 안에서 대우를 받거나 또 하대를 받거나 이런 기준이 아니고 제가 들어갔던 감방이 행운이었던 건데 그 감방에 깡틀 제3위 그러니까 감방장 서열 제3위가 탈북민 형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3위가 됩니까? 그 형이 유통업자였어요. 일단 그러니까 탈북민이면서도 유통업자니까 그냥 자동 승진된 거죠. 서열 3위로. 서열 1위가 벙어리 약부 현지 그 유통업자고 두 번째가 특경범죄자였고 세 번째가 탈북민이었는데 그것도 약으로 인해서 들어온 친구고. 일단 그렇게 되면 유통시킨 중국에서 그걸 했으면 북한엔 안 내보내죠. 죽이죠. 북송을 시켜요. 북송시켜요? 집행을 시키는데 뭐 현지인들도 엄하게 하긴 하지만 북한으로 보내서 좀 어쨌든 그 형도 근데 제가 살짝 보니까 그 형이 감옥을 자동으로 알아서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경을 초월하는 넘나드는 어떤 글로벌한 비공식 그 유통업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잡힌 케이스고 왜냐면 북한으로 넘어갈 때 좀 더 경비를 아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또 거기에서 또 알아서 자동으로 풀려나더라고요. 이게 있어요. 커넥션들이. 국가적으로 약간 용인돼서 뭔가 국가에서 비공식 용인자들. 그런 거구나. 그거는 이중첩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암묵적인 그냥 왔어? 잘 가? 그럼 저쪽에서 너 왔어? 그래 이런 것들 그 형이 그만큼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 형도 약간 건달이었는데 일반 양아치들하고는 좀 다른 건달이었어요. 뭔가 품격 있는 건달 같은 되게 지적이었고 수화도 알고 있고 중국말 잘하고 그 벙어리 수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되게 화기애애했어요. 그리고 우리 탈씨들 들어오면 또 이게 잘해주고 이런 게 있었고 그런데 탈북자를 탈씨라고 해요? 그 제가 붙인 성씨예요.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성씨 하나를 다시 개발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탓이라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어떤 그 프레임이라면 자랑스럽게 갖고 가야죠. 우리 탈씨 통이라 들어갑시다. 저는 탈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뭐 이놈식 이렇게 때리진 않았던가 보죠. 근데 탈씨들 중에서도 시장에서 도둑질하다 들어오면 똑같이 취급돼요. 근데 저처럼 약간 이 새끼들 어디 경찰하고 다이다이 붙었다가 잡혀왔네? 이러면은 조금 더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는 그 악명이 자자했던 집단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에서 함부로 하진 않아요. 악명 높은 집단에서 잡혀온 사람들은. 저는 좀 억울하긴 했었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그런 어떤 왁구가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면죄부가 많이 됐어요. 너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일단 막 북한에서도 그래서 조금씩 그 면죄부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관들이 호송을 할 때 이놈은 덜 신경 쓴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탈출의 어떤 구멍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이런 것들 아주 미세하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큰 구멍들이에요. 살아날 수 있는. 두 번째는 처벌을 할 때, 뭔가 폭력을 할 때 조금 더 남들보다 경하게 해주는. 이놈 때릴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중국에서 수모 다닐 때, 그 이후에도 제가 중국에 다시 재탈북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수모를 많이 다녔거든요. 숨어 다니는 거죠. 근데 그때 중국 경찰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경찰들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국경지대에서 버스를 타다가 검문에 걸렸어요. 베트남 국경을 갈 때는 검문이 심해요. 중국 국경에도. 군인들이 올라와서 검문을 할 때 저는 스킵하는 게 여러 번 있었어요. 남자들은 다 신분증 검열하고 신분증 없으면 다 내리고 다 조사 들어가는데 저는 약간 이놈은 미성년이야 라고 스킵하는. 그래서 몇 번 살아난 적이 있어요. 경찰에 안 걸리고. 그래서 그때는 이것도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 일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에 대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옥 안에서도 많이 저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아저씨들의 그 안에서 안에 아저씨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한 거죠. 그리고 불쌍한 약간 그런 동정을 좀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감옥에서는 앞으로 당할 북송의 어떤 근심은 차치하고 좀 더 재밌고 즐겁게 보냈다고 그래야 되나? 즐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괴롭힘을 안 당했다. 뭐 이게 더 맞겠네요. 네, 근데 감옥 안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이 넘쳤어요. 인간적인 정이. 왜냐면 그게 더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잡힌 사람들이. 오히려 그럼 북한에 넘어갔을 때 보이보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악질적으로 됐지.